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3기 11주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맨 뒤에 한번 보시죠. 페이지로 보면은요. 오늘 자료에서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문제는 이제 2번 쟁점 주제 2번 문제를 1번으로 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출제 가능성이 지금 높은 3개를 제가 딱 뽑았는데 뭘 뽑았냐면은 첫 번째가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이고요. 2016도 64241. 그 다음에 오늘 1번 문제로 협의성의 확인 수리 처분 취소 사건 2016도 51719. 이거 이제 오늘 1번 문제죠. 그 다음에 쟁점 3번 주제로 재결 신청 청구 취소 소송에서 2018도 5789. 이 세 가지 쟁점을 한번 묶어서 봤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3개에서 묶어서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주요 쟁점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문 1번의 문제는 이게 추가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미 제가 그 스터디 문제를 다 내는 바람에 추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추가 자료로 드렸습니다. 자,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 31페이지 보시면은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서 수용재결 이후에 협의 취득에 타당하냐,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그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1조 규정이 있고요. 우리 토지보상법 입법 취지는 최소 침해 원칙을 관찰하는 거다. 두 번째 42조 재결의 실효를 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 수용재결 이후에서도 협의 취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복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관련 판례 보시면 2016도 64241 판결. 자, 판결 요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토지보상법은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수용재결 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 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 토지 소유자 등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 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점, 이 논거를 지금 두 번째 제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에 관한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문장 통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수용자 협의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결의 실효 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한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존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결론 부분 33페이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33페이지 밑에 판례 보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을 한 후 갑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유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재결 보상금 전액을 지급 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새로 정하여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 유등기까지 마친 점을 종합해 보면 갑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별도의 협의 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설령 갑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무효확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그 출제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 이 판례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 1번 문제, 그래서 협의성의 확인 수리 처분. 만약에 이제 이게 오늘 40점짜리로는 이제 여러 쟁점을 찢어서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20점짜리로다가 딱
그 핵심 포인트만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자 33페이지 있는 거 협의 성립 확인의 의 적어주고요. 그렇죠? 그 취지 적어주고 좀 앞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증 방법의 협의 성립 확인, 그 다음에 협의 성립 확인의 효과 34페이지에서 협의 성립 확인은 재결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협의 성립 확인은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갖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적어주시면 되겠고 35페이지에서 협의 성립 수리 처분의 위법성 해가지고요. 2016도 51719 결국은 이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적시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처럼 간이한 절차만을 거쳐야는 협의 성립 확인에 원시취득에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법상 매매계약과 달리 협의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그 성립과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한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 여기에 공증에 의한 협의 성립 확인 제도의 체계와 입법 취지, 그 요건 및 효과까지 보태어보면 토지보상법 29조 3항에 따른 협의 성립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 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 명의의 동의만을 얻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토지보상법 제29조 3항에 따라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하였음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수리하였다면 수리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이 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진정한 토지 소유자를 확정하는 데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동의의 흠결은 위 수리행위 위법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진정한 토지 소유자는 수리행위가 위법함을 주장하여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핵심 포인트 뭐 좀 더 되면은 위에 있는 판례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소개를 적어주시고요. 물음 3번에서 재결 신청 청구에 불복해가지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를 봤습니다. 자, 풀어봤는데 자 재결 신청 청구의 의 취지 적어주고요. 자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 신청 청구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요건 효과, 한 다음에 재결 청구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종전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구할 수 없다. 자, 최근 판례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38페이지 2018도 57865 이 판결에서 3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요. 토지보상법 제28조 30조에 따르면 편입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 영업, 농업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확인 소송의 방법으로 다퉈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재결 신청 청구가 적법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데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욕구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이제 문화재보호법상의 수용 절차를 개시한 법 없어가지고 재결 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죠. 그 밑에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상 제외 처분 등에서 지작물의 보상 제외에 대해서 재결 신청 거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회에서 지금 32회 1번 문제로 이게 출제가 됐어요. 재결 신청 청구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느냐 이게 출제가 된 바가 있고, 30회의 4번 문제에서 협의가 수용재결 신청 전에 협의 신청 전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와 협의 성립 확인의 법적 효과 성격과 효과와 관련된 문제가 30회 4번 문제로 출제됐는데, 자 오늘 1번 문제 다시 보시면은 자 요 1번 문제가 요게 이제 30회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문제를 이제 응용한 거고요. 30회 4번 문제 응용한 거고, 그 다음에 30회 4번 1번 문제 물음 1번 문제 응용한 거고, 지금 3, 4번 문제가 오늘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풀어본 그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3개만 찍어달라. 이번에 중요한 토지보상법의 판례로 중요한 판례 3개만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요 3개를 찍어주시더라고, 여러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요거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자, 다시 앞에 1번 문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우리 여기서 봤지만
요게 지금 지금 30회 문제하고 지금 30일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묶어서 이렇게 많이 낸다 그러면은 요런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제 40점짜리로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필수적 절차라든지 협의성 확인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40점짜리로 냈는데 이게 이제 20점이나 한 30점으로 딱 적당한 문제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에 대해서 협의가 수용제거 신청 전에 필요적 절차인지에 대해서 협의에 대한 개념 16조, 26조 판례는 둘 다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는데 26조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요즘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요적 절차 있냐에 대해서는 16조, 26조 보면 임의적 절차라고 보이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필수적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인정 전후에 두 절차 중에 반드시 한 번의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조, 26조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 절차에 해당한다. 요 내용, 그렇죠? 꼭 좀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기출이 된 내용이고, 요게 협의성이 확인하고 묶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협의성이 확인까지는 요게 이제 기출된 거죠. 요거를 지금 10점 분량을 지금 20점 분량으로 나눠놨는데, 자, 협의성이 확인의 성질에서 29조에서 29조 제4항 재결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 효과로 보면 29조 사항 재결로 간주하고 차단요, 불가변요 뭐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은 잘 안 적는데 만약에 배점이 되면 협의성이 확인의 절차를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절차는 뭐예요? 재결 절차를 준용하는 절차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증법인에 의한 공증받는 절차 두 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 4번이 지금 우리가 꼭 적어야 될 문제죠. 자,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의 소유권 취득의 효과. 이거는 뭐예요? 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취득의 효과는 승계 취득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협의 성립을 하던 경우에 소유권의 효과는 재결로 간주하면서 소유권의 취득 효과는 원시 취득이 되고 그 다음에 차단효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음 4번에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수리행위의 유법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5페이지에 첫 번째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법성 매매 효력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토지보상법 29조 3항에 따른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성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토지보상법 제29조 4항에 따라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재차 의뢰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확인 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 동그라미 원시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간이한 절차를 거치는 협의성의 확인에 원시취득의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법상 매매계약과 달리 협의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그 성립과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한 형광펜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뭐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 이 문장 꼭 좀 기억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증에 의한 협의성의 확인 제도의 체계와 입법 취지, 그 요건 및 효과까지 보태어보면 토지보상법 29조 3항에 따른 협의성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 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뭐다?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한다. 그렇죠? 요거를 꼭 좀 여러분들이 요 목차와 문장을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의 동의만 얻은 경우 수리행위 위법성. 요건 아까 읽어봤죠? 이처럼 쭉 해서 수리행위 위법을 주장하여서 한 곳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요 문장 꼭 기억을 해서 답안을 잘 적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 결론 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법령 보충 행정 규칙으로서 지금 개공에서 안 나온 게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개별 공시가 검증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예전에 그 표준인 조사 평가 기준에 가서 그거 딱 안 나온 게 그거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딱 안 나온 건데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검증 관련된 거랑 검증 업무 처리 지침에 관련된 거, 그렇죠? 요거 딱 안 나왔으니까 요거 보고 요거 말고 또 안 나온 거는 우리 토지보상법의 농업손실보상에서 실제소득 인정 기준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법령 보충적 행정기초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개공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수용재결, 요거는 이제 실제 기출 문제가 오류를 낸 거죠. 그대로 제가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그런 낸 거 하고, 요번 주에 이제 개공과 과세처분, 그렇죠? 그래서 하자 승계는 요번 연도엔
작년에 하자승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제 출제위원들이 되게 웃기더라고. 문제를 잘못 내면은 그 다음 연도에 그 문제를 그대로 내는 거야. 그렇죠? 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문제를 전년도에 좀 잘못 냈어. 뭘 잘못 냈냐? 하자승계 잘못 냈어. 그 개공 있잖아요. 잘못 냈어.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하자승계를 문제를 내더라고. 그렇죠? 작년에 불가장력 해가지고 성결 문제를 해가지고 좀 하자승계 많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자승계 좀 아닌가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하자승계를 그냥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자승계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안 떨어뜨리려고 기본 점수를 주려고 낸 거예요. 하자승계는 만약에 내면 그렇죠. 그래서 하자승계는 여러분이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보다도. 자, 검증 관련된 내용 지금까지 안 나온 파트예요. 요거는 검증 그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정은 나왔죠. 검증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증이란 뭐냐? 시장 구성정이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토지가격 표준을 사용해서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 법인 등의 업자가 비교 편지 선정, 토지 특성의 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 비지표 적용 등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검증에서는 산정지가 검증이 있고요, 의견 제출 검증, 이의신청 검증이 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은 도면 검증을 하는 거고요, 의견 제출 검증하고 이의신청 검증은 현장 검증을 합니다. 자, 관련된 규정은 10조 제5항의 그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이거 다 외워두세요. 실제 시험에서 그 내용을 적는 사람하고 안 적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 훈령 뭐 1420호까지 외울 건 없는데 개별 공시가의 검증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1조에 보면 이 지침은 10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0조 5항 딱 근거 규정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아까 위에 18조 있었잖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 공시가의 적정성의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제1조에.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 검증 업무 처리 지명 복귀서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인지 여부 해서 형식설, 실질설, 규범규칙화 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 법규명령으로 행정규칙설. 우리가 판례가 있습니다. 뭐 여러 판례가 있는데 토가비 판례도 있고 쭉 있는데, 자 보면은 2011-104253 같은데 보면 68조 사망에 따라서 시행규칙 22조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도 30496 그래서 가격공시법 9조 2항 국토부 장관은 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11페이지 판례 보고 있습니다.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이 제공하여 하고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부 장관이 이와 같은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 표준표는 가격공시법 16조 제1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지침과 더불어 법률 보충적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도 있죠.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성이 있는다. 법령 보충 행정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별 공시 검증 업무 처리 지침은 법제 10조 18령 시행령 18조를 위임 근거로 삼아서 국토부 훈령이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번에서 이거를 위반해서 검증하게 되면 위법한 개별 공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음 2번에서 우리가 하자의 승계 관련돼서 하자의 승계 의 취지 적어주고요. 전제조건 4가지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 구성력 이론 실제 답안지에다가 뭐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판례를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판례 미통지된 개봉시가와 가세처분 936 854의 비교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지 발생된다. 2007도 238조 되는 거 부정되는 거 사업인정 수용재결 사적 지정 처분, 사업 인정, 표준지 가세 처분, 표준지 개별 공시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통지된 개별 공시니까 가세 처분 전부 하자 승계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통지된 양도세 부과 처분 966 605 하자 승계 부정. 그렇죠? 근데 통지하지 않은 개별 공시 가세 처분 936 854의 하자 승계 인정.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 인정 수용지를 하자 승계 부정. 그렇죠? 그다음에
표준적 공시가 과세처분 하자승계 부정. 그렇죠? 대표적으로 하자승계 인정례는 1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93도 8호 사이 개별 공시가 결정한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과를 목적하는 것이나 개별 공시가는 이를 토지 소유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 등이 개별 공시가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 공시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니며 14페이지 판례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로소 권리구제기를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심을 감안해 볼 때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 공시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잘못된 경우 이를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미를 기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 그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 공시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 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개별 공시 결정의 위법이 있는 경우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면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 공시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다하다가자.